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덕분인지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저희 이종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인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오늘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무료 공개 방송 매일매일 있으신 거 알고 있으시죠? 온라인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오후장 전략부터 해서 내일장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죠. 위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예상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전날 상승할 것이라는 흐름은 우리나라 전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열렸을 때 일단 2%대, 3%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크지는 않고 장중에 마이너스 한 8%대에서 5%대 줄더니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2,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직 뭐 해외 시장 단기 조정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없어요. 뭐 러시아 시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여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러시아 시장 혼자서만 좀 빠지게 되면 러시아 정도만 이제 단기 조정으로 진입되는 정도지 뭐 지금 아직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마찬가지 아직 단기 조정이 시작된 것은 없고 미국 시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남아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자 미국 시장도 같이 봐야 되겠는데 미국 시장은 일단은 나스닥은 제가 예상했었던 올라갈 만큼 올라갈 목표치를 이미 줬습니다. 근데 다우는 25,000원에서 26,000까지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목표치를 볼 때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는 부분의 슈팅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 60일선 라인으로 부딪히는 25,000원에서 26,000 라인, 나스닥은 이미 60일선으로 부딪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대에 부딪혀서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쉬고 다시 움직일 것이냐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1950에서 2000 라인 정도를 제가 봤었던 목표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기 조정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인 거고 장대 음봉이 벌어졌을 때 얘기인 거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을 하죠. 즉 계속 지지 라인을 구축해놓고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3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에서는 지지 라인을 1825와 그다음에 1820 라인을 두고 매매를 하라 그랬는데 그 자리를 안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1800 지지를 보고 매매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도 안 깼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오히려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1860 라인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금을 다 지우고 얘기를 하면 1860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1860 라인과 그다음에 돌파가 돼 있는 여기 1890 라인 있죠? 1890 라인 아주
빠른 단타 지지 라인인데 1890 라인과 1860 라인 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매매 대응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단타 단기 대응 당연히 가능하고요. 언제까지?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특별히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뭐 AK홀딩스도 지금 5.3% 아침에서 차트가 바닥에 2%대 있던 건데 지금 5%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보강산업, 그다음에 삼부토건, 그다음에 뭐 현일, 현대, 뭐 시멘트부터 해가지고 뭐 남북경협주, 뭐 철도주뿐만 아니라 뭐 시멘트, 그다음에 뭐 비료주, 뭐 하여간 뭐 남북경협주 웬만한 애들은 지금 싸그리 다 지금 2%대, 3%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남북경협주들 단타는 그러니까 천수들 내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은 쪽에서 순환매를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타적인 매매 조건은 지금쯤 어차피 무너지지 않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도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도 일단 첫 번째 무너지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 개별주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지금 남북경협주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움직였다가 금요일 한번 쉬었죠. 그러면 오늘 다시 움직이는 이제 양음양 패턴 내지는 못 움직였던 그리고 패턴주 플러스 남북경협주를 공략한다 그러면 오늘은 이쪽에서 조금 유리하게 어차피 모든 시장이 지금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날도 지금 코로나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뭐 남북경협주에 대한 뭐 남북 협상 뭐 혹은 북미 뭐 정상회담에 대한 뭐 기대감 물론 그게 뭐 맞다 아니다 뭐 좀 친서를 보냈는데 안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회담을 어느 정도 재개하겠다는 이제 트럼프의 그 행적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왜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지금 모든 시장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실적 당연히 안 좋죠. 2분기 더 안 좋을 거라 얘기 나오고 있고 뭐 11년 만에 가장 최악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악재가 부딪혀서 시장이 빠지는 부분들은요. 빠질 때 먹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오를 때에서는 악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1890이 무너지고 1860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악재를 빨리 꺼내야 됩니다. 왜? 지금 악재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밑으로 때리는구나. 그럼 그때에선 빨리 손절을 하거나 챙기거나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언제? 장대음봉. 아주 긴 장대음봉 있죠.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장대음봉이 나올 때에서 그때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조심해야 돼. 그거는 장대음봉 나올 때 얘기해요.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뭐 코스피가 2% 3%만 빠진다. 그때에서는 악재를 생각하면서 종목을 던지거나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양봉이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다 그래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로서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만 따져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공략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먹으면 파는 그래서 단타 대응으로는 제가 볼 때에서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공략 못하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단타로서는 최적의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지지 라인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위원님께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매수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표적 종목으로 위원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가가 미도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눈여겨보는 종목들을 꼭 봐야 하는 이유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위원님께서 앞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장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 저희가 참 남아토건을 얘기한 지가 참 오랜만에 됐는데, 왜냐면 오늘 지금 장중에 보게 되면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오랜만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남북 경영업주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표적 종목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전날 잘 갔죠? 잘 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짜리 종목이 뭐 전날 10% 급등이 나왔으면 장중 종가는 거의 뭐 8.5%로 끝났지만 장중 10% 움직였던 것은 뭐 오랜만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매수 가격을 10만 원 뒀기 때문에 가격은 미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 이틀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움직였었던 모양새를 보게 되면 보세요 한번 쭉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중바닥형이죠. 지지하는 라인에서 양봉이 나오고 목표치가 살아남다 보니까 61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올 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미도달 됐지만 종목은 이런 식의 있는 위치들을 공략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뭐 공부 정도만 했으면 됐지 않았나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만만하거나 혹은 조정받으면 이러한 종목들에 있는 패턴들을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에서는 이렇게 생긴 종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서도 이게 그 전에 삼성전기처럼 이중바닥형의 지지라인에 양봉이 뜨고 있는 뭐 이렇게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사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목표치 어느 정도 다다랐고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아직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얘도 버티고 있지만 시장이 조정받으면 같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가격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다면 수익에서는 조금씩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팔았다가 그리고 삼성전기는 장기적으로 볼 땐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돼요. 그런 식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도달된 건 미도달된 거고 원래 시장이 이제 전날까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좀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여줬고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에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안 움직였어요. 그전에는 잘 안 움직이다가 뭐 계속 움직였던 게 뭐 제약주 많이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3월 19일서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게 보면은 제약주가 잘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었는데 남북 경협주들도 바닥 대비 올라가긴 했지만 그동안 빠진 폭에 비하면은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남아토건이지만 일단 먼저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 정도 일단 13,800원 정도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13,800원 정도인데 지금 13,750원이니까 조 가격을 일단 수정을 할게요. 13,750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지금 보면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 오늘 움직였었던 종목들 옆에 있는 애들 보게 되면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 보면 패턴을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삼부토건은 얘는 좀 패턴이 좀 틀려요. N자형이 아니고 얘는 계속 여기서 낙폭과대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고요. 삼부토건 어쨌든 오늘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 쪽에서 많이 움직여준 쪽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삼강 MNT. 자, 삼강 MNT도 N자형이죠. N자형으로 아마 이런 패턴들은 에로티베쿰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보게 되면 이런 식에서 많이 추천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튀고 있고 그다음에 일신석재 이것도 보면은 보세요 한번. 아예 튀고 양음양 패턴으로 또 튀죠. 그러니까 남북경협주가 굉장히 지금 강해요 지금.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지 아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난티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저항받지 않고 한 번 더 튄다라는 얘기 사실 이 기대감이 지금 굉장하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아침에 제가 남아토건하고 AK홀딩스하고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나올까 좀 헷갈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벌써 5.6%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남아토건이 조금 더 만만해 보여서 남아토건이 조금 더 만만해 보여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N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N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지금 먼저 선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N자형으로 이렇게 한번 뻗어가면 이런 모양새를 이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 남아토건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13,750원 이하 정도면은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지금 상승폭을 보게 되면 남북경협주들이 지금 대부분 2%대에서 많게는 이제 11% 정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48%대면은
사실 뭐 지금 정도에서는 추격 매수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웬만한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경협주들 기대감에 한 2, 3일 정도의 한 번 흐름을 좀 탄다라 그러면 그래도 한 번 정도의 한 번 강세 정도 그래서 단탁거리 그래서 한번 쫙 움직이게 되면 일단 뭐 목표치는 N장으로 크게 보면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이라 그러죠.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 라인이 일단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에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15,000원 가면은 이게 아주 짧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목표치가 커요. 그래서 제가 AK홀딩스보다 왜 얘를 꼽아서 갖고 와요. 아까 AK홀딩스 2%대에서 지금 5%대, 6%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5%대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왜 얘를 가져왔냐면 목표치가 큽니다. 여기 15,000원만 가도 한 9% 정도의 목표치고요. 만약에 전고점인 16,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목표치가 한 16% 정도가 되고 만약에 N자형 우리가 그리는 이제 N자형 목표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쯤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죠. 여기 전고점 저항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목표치가 20%가 넘죠. 32%네. 그러니까 목표치가 큰 종목을 가지고 3에서 5%의 단타 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치가 큰 종목을 매매하기가 좋게 모양도 이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의 뭐 표적 종목까지 일단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자, 시장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이 와 있네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애경산업이에요. 애경산업. 네. 자, 애경산업도 바닥 대비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500원에 15%입니다. 26,500원에 25%면은 그러면 이거는 15%요. 15%.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게 사신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건가요? 아니요,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예. 일단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대예요. 저항대라서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저항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 영역이고 일단 60일선 저항은 살짝 벗겨냈어요. 근데 여기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다시 22,000원 쪽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3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딱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략과 전술을 필 때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가 있고 애매한 고지가 있고 불리한 고지가 있는데 불리한 건 아니고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유리한 자리는 여기죠. 바로 2만 원짜리에서 사놓으면 다시 내려올 때 2만 원짜리 사면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18,500원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2만 원에 매수를 해서 18,500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가 유리한 고지. 여기가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서 여기가 유리한 고지고 여기가 애매한 자리. 그다음에 한 요 정도 32,000원짜리 여기가 불리한 자리.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미리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여기서 그냥 한번 버텨보되 26,000원 정도가 깨지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싸게 사는 방법. 아니 그것도 싫으면은 그냥 버티는 거죠. 22,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3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는 거든. 왜냐면 이거는 길게 보면은 애경산업도 바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받으면은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뭐 장기적으로는 뭐 5만 원, 6만 원 갈 수 있는데 뭐 2분기 뭐 실적이 뭐 안 좋다라 그러니까 뭐 모든 종목들의 실적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박스권의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절반에서 줄이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매수 가격이 2만 원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좀 비싸게 샀잖아요. 6천 원이나 비싸게 샀으니까 대략 네. 한 30%더 비싸게 주고 샀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만 원이었으면은 2만 6천 원이 깨지면은 뭐 그때에서 비중을 그때 차익 실현하고 뭐 빼겠다 그러는데 2만 6,500원이니까 2만 6천 원 손절하면은 손실이 500원 손실 보니까 그렇지 마시고 지금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은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바이넥스요.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 네, 14,500원에 네. 20%요. 14,500원에 비중 20%면은 뭐 예전에 물리신 거네. 예, 예, 좀 못하게 한 거예요. 아, 물타기를 했는데도 예. 아, 그래요. 이게 실전 매매 정수를 많이 보셨다면 알겠지만 저는 이 방송의 특성상 종목을 오래 가져가서 그거를 비중을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지나서 안 가면 다 손절이에요. 네. 그래서 손실이 10% 넘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는. 10%커녕 3%, 5%도 일주일 돼도 그냥 잘라버리라. 왜? 종목을 매일 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손실이 10%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예를 들어서 저는 LG화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딱 매수를 했어요. 장기가 아닌 이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의 특성이 다 단기예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갔는데 수익이 3%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손실이 2% 3%다. 손실이에요. 손실. 수익이 아니고 손실 2% 3%인데 LG화학인데 재미가 없어. 잘라버리고 뭐 남아토건으로 들어가든 뭐 아니면 뭐 에로티베콤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주성인재 들어가든 그러니까 다른 추천주로 차라리 들어가서 그런 데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게 바로 실전 매매 정수에 제가 얘기하는 이 방송의 묘미인데 제 방송대로 하게 되면 손실을 10% 이상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지금 바이넥스 좀 안타까운 게 차트를 볼게요. 지금 바이오 관련 바이오 시밀러 주고인데 이거 보면은 14,500원에 지금 추가 매수 물타기 했으면 이것도 한 1년 이상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 그렇게 됐어요.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바이넥스를 2014년도, 2013년도 바닥에 있을 때에서 이 바이넥스를 몇 번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네. 추천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바닥에 있어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고 2017년도에서도 제약주 많이 얘기할 때에서 뭐 크리스탈, 뭐 파미셀, 뭐 차바이오텍, 뭐 그때 당시 뭐 주기세포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다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팔았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14,500원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려서 지금 단가를 낮췄더니 여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이제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네. 받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보면. 네. 아직은.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면 그때는 한 13,000원, 14,000원, 잘하면 1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욕심내지 마시고 꼭 파세요. 네. 네, 저는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이 종목을 바닥에 샀다면 지금 수익이 지금 6,000원에서 지금 최근에 12,000원까지 거의 왔으니까 거의 뭐 80%, 90% 정도 올라왔는데 바닥에서만 샀다면 위에서 손절만 잘했으면 손실이 작은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거고 바닥에 샀으면은 뭐 90%는 못 먹더라도 뭐 30%라도 수익이 났을 텐데 그걸 못 먹고 지금 손실해서 지금 수익으로 바뀌어야 되려면 아직도 종목이 한 40%에서 50%가 더 올라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항상 주식은 바닥에 사셔야 되고 바닥에 사는 게 뭔지 모르면 제가 계속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과 이런 건 상담과 그다음에 표역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구분하셔가지고 다음에서는 꼭 바닥에서 한번 종목을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팔을까요? 지금요?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빠지면 또 무서워서 또 못 사요. 예. 근데 지금 비중이 20%면은 5% 정도는 팔아도 괜찮다고 봐요. 아, 빠지면요? 아, 팔으라고요? 네, 팔으면 5% 정도 팔았다가 네. 5% 정도 팔면은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팔면은 빠지면 또 5% 또 팔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5% 정도 팔았다가 밀리면 조금 더 팔아가지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 이것도 강하게. 자, 전날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국일제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타방송 했을 때에서 이제 국일제지를 이제 그 그래핀 관련주, 물론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들어가지만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제가 이거를 얼마였더라? 어쨌든 되게 싸게 한번 추천했었던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급등하기 전에 차트를 볼게요.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요쯤에서 근데 이때 당시도 이때 바닥이 아니었어요. 이때 뒤에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위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굉장히 떠 있는 느낌이에요. 보세요. 지금 바닥에서 많이 떠 있죠. 많이 떠 있는 느낌에서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배수진. 어디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요. 왜냐면 깨지면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깨지지 않으면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국일제지를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그 타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이걸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고 많이 홍보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보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왔어요. 8,000원짜리 종목이 4,000원짜리까지 내려왔다가 반토막이 났는데 뭐 그래핀 아니면 이제 수소차 아직 테마가 살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에서는 좀 파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 지금 조금씩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 시간이 때 6,850원인데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추천해드렸었던 가격대는 1,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뭐 1,200원이었는지 1,400원이었는지 1,000원대 초반이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고 어쨌든 많이 올라왔죠. 보세요. 차트를 길게 봤더니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수익 날 때 팔아야 됩니다. 주식은 아주 비슷한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이클이 2년, 4년, 8년, 10년 이렇게 돼요. 보면은 사이클마다 상승하게 되면 다시 빠지고 또 상승하면 다시 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상승을 이만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4,000원 내려가겠죠. 4,000원 내려가면 손실이 커지니까 지금처럼 수익이 날 때 단타라면 사고 팔고 판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잡을 때에서는 자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잡을 때에서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N자형 상승으로 이만큼이나 올라갔죠. 다음에서 단타로 매매를 잡을 때에서는 6,000원 정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잡은 다음에 손절을 여기로 잡고 다음에서 매매할 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에서 만약에 절반이든 전량을 판 다음에 다시 매수할 때에서는 여기 네모칸 쳐진 데 있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가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여기가 깨진다는 얘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5,100원 정도 라인인데 5,100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6,000원, 5,700원, 5,500원, 5,200원 이렇게 분할로 한 5분할 정도로 차라리 왜냐면 종목이 지금 강하니까.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조정받으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격대가 세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초보자가 산 게 아니고 선수가 샀다 그러면 강한 종목을 강하게 샀으니까 오늘의 꼬리 저점 있죠 여기 라인도 손절 라인에서 6,540원 그러니까 욕심이 난다면 6,540원이 깨지면 손절 그리고 오늘의 시가 6,780원 그러니까 선수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초보자들은 파는 게 좋아요. 지금 절반을 팔든 전량을 팔든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좋고 선수, 매매꾼들은 6,540원 깨지면은 손절. 그리고 먼저는 6,760원 라인이 깨져도 손절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그렇게 아마 분차트 매매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샌드랄 보텍이요. 센트럴 모텍.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1,950원인데요. 금요일 날 샀어요. 먼저 때.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많은 사람들이 꽤 주식을 샀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의 잘 산 위치는 언제냐면 3월 19일 날. 네. 3월 19일이면은 지금 어제가 4.19니까 4월 19일이죠. 한 달 네. 전이네요. 그렇죠? 한 달 전이 네. 언제냐면 지수가 1384인가요? 그때 찍을 네. 때. 우리나라 지수 1384로 최저점 찍을 때. 네. 그때 샀어야지만 모든 종목들이 그때 당시가 이제 싼 자리였고 1438이 아니고 39네요. 여기가 아니었다면 요 그 다음 날 3월 20일 날 제가 요 날 있죠. 3월 20일 날에
뭐라고 이제 공개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 뭐냐 뭐 복수의 시장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로 복수의 시장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나왔던 장이고요, 여기가.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팔고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네. 자, 어느 정도 팔고 매매를 하는 구간이라면 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저항이 61선이 지금 바로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요게 N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4만 원으로 간다.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데 얘가 4만 원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애들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있는 모양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보게 되면 근데 얘는 먼저 움직였네. 자, 움직이면 안 되고 좀 무겁긴 하지만 이것도 움직였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양새가 보면 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 자, 한미반도체의 지금 모양은 아니고요. 요런 네. 식에 있는 차트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을 지금에서는 공략하더라도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갈까 말까 막 이렇게 막 힘겨워하는 애들 말고 바닥에서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는 애들. 그래갖고 이제 삼성전기도 그래서 전날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올라간 게 없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전날 금요일 날에 이제 센트럴 모텍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네. 딱 봐도 지금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지금 올라갈 요만큼 정말 우리가 그 좌석에 앉을 때 이렇게 낑겨 앉을 요만큼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들어가려는 듯한 느낌에 그러니까 굉장히 먹기가 어려운 위치에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이런 자리에서 있는 종목을 공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고.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어저께 네. 샀으니까 그렇게 마이너스는 안 나는데 그냥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매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들어간 게 지금 잘못되다 보니까 손절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차트가 지금 뭐 죽은 건 아니거든요. 네. 지수가 1950에서 2000으로 가게 되면 얘가 한 번 더 움직여요. 이렇게 한 번 더 35,000원까지 가버려요. 그럼 10%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들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올라간 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절반 정도 빠지면 25,000원까지 빠지니까 그때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27,000원까지 빠질 거고 12% 정도 빠질 거고 좀 더 빠지면은 22%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은 조금 높게 샀으니까 1890 적어 놓으세요. 1890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세요. 1890이요? 네, 지수가 1890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서는 센트럴 모텍도 손절을 해야 돼요. 1890. 네, 지수가 1890이 이탈되게 되면 요거를 손절하시고 지수가 1890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윗방이 한 번씩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팔았다가 네. 한번 파세요. 그때는. 네. 그러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매도할 필요 없고요? 지금은 매도를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는데 지수가 1890이 이탈되지 않으면 지수가 1950, 2000 가면 얘가 35,000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해요. 지수가 여기서 흔들리면 얘도 빠질 거고 지수가 한번 튀고 움직이면 얘는 한 번 더 튀어요. 62선을 뚫고 한 번 더 올라가요. 코스피 이번 주에 2000 안 찍어요? 찍을 생각이 있으면 오늘도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1890이 이탈되면 찍기가 어렵고 이번 주에 네. 1890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올라가면은 2000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90이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90을 이탈하면 손절을 이탈 안 하면 조금 더 보유했다가 수익으로 돌면은 그때에서 정리하셔도 돼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화스템 코아스템. 13,000원에 비중은 10%예. 13,000원에 비중 20%? 이것도 금요일 날 사신 비중 건가요? 10%. 70%? 10%. 예, 예. 자, 아니요, 한번 전번에 샀는데 네. 16,000원까지 갔다가 욕심 더 치기다가 쫙 미끌리갖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샀던 가격은 얼마였었어요? 그 13,000원인데 며칠 전에 있잖아요. 16,000원 근처 갔잖아요. 16,000원이요? 16,000원은 간 적이 없고 13,000 코아스템 맞죠?
예, 과스템 맞아요. 아, 16,000원이면 지난달 3월 5일 날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아. 그때 상담을 했는데 네. 팔아라 하더라고요. 네, 그때 팔라 그랬죠? 근데 또 욕심에 있잖아요. 욕심 지기다가 아, 그때 안 파셨구나. 예, 안 팔고 쫙 미끌리셨었어요. 거 봐요. 팔았으면은 그때 다시 싸게 샀으면 엄청난 수익이었는데, 예. 그렇죠? 네, 욕심을 좀 지겠어요. 원래 이게 사람들이 욕심을 이게 제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좌도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결정되는 거고요. 네. 고수와 초보의 차이도 바로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데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없느냐. 사실 모든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이 욕심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 로봇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그러니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욕심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정말 욕심을 제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팔았을 때에서 또 다른 더 큰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다른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 수 있죠, 요번에는 그렇죠? 그래 하려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빠지는 걸 모르고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냥 욕심을 부리는데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욕심이 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 욕심이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바뀌게 되면 절반은 팔아라 얘기예요. 네. 절반을 팔면 어쨌든 빠지면 다시 사면은 다시 올라가면 수익인 거고 만약에 절반을 팔았는데 나머지 절반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쨌든 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맞추면 말씀하실 되는데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안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예,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수익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구간이에요.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조정받으면 다시 사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중 받으면 얼마 정도예요? 조정받으면 제가 지금 봤을 때에서 싸게 사는 구간은 10,000원 이하. 만은요? 네. 근데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나머지 절반도 지금 손실이 30%나 되죠, 거의.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다 네. 팔아요. 다 저라면. 왜냐면 매수 가격이 13,000원이 말이 안 돼요. 이거를 코어스템을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주고 이거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면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여기 기가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요렇게 들고 있는 종목은 조정받으면 가격 싸게만 매수하면 참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이하에서만 사서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 7,000원, 8,000원 사는 건데 네. 이 7,000원, 8,000원 잘 안 주겠죠. 기가 외국인들이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개인들한테 7,000원, 8,000원 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000원은 줄 수 있단 말이에서 10,000원 이하에서 들고 있으면 참 좋은 종목인데 13,000원에 들고 있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냥 13,550원에서 그러니까 비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 이하에서 샀으면은 그냥 들고 가는데 네. 13,500, 그러니까 13,000원 샀으면은 지금 550원 정도 좀 수익이니까 네, 뭐 네. 절반이 됐든 전량이 됐든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반을 정리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전량 다 정리했다가 내려오면 사는 거고 안 내려오면 이거 안 사면 돼. 딴 거 사면 되죠. 뭐. 딴 거 사면 요즘 뭐가 좋습니까? 예. 그거 이제 공개 방송이니까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개 방송 들어오면 제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차트를 좋은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드리면 차라리 만약에 코어스템이 내려오면 얘를 사면 되지만 팔았는데 얘가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얘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주기세포에서 다른 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건데 오늘은 또 남북경협주의니까 오늘 남북경협주를 매매를 해주는 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매매는.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충분히 되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인테크예요. 27,000원 10%요. 10%? 네. 어허, 자, 코인테크. 이것도 많이 올라왔네. 자, 매수 가격이 27,000원이 사셨죠? 예. 이거 언제 오늘은 사셨어요? 조금 아침에는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산지 꽤 됐어요. 이게 물렸다가 지금 이제 물려있다가 구사일생이네. 예. 자,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이걸 팔았다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리면 이제 가는 건가? 이게 물려갔으니까 팔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주식 경력 몇 년 정도 되시나요? 저 몇 개월 안 됐는데. 몇 개월 안 됐어요? 작년 말부터 했어요. 작년 말부터. 자, 이제 주식 경력 최소한 3년, 4년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상이 된 사람들 대부분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물려요. 대부분 물리니까 초보죠. 그렇죠? 대부분 샀는데 수익 맨날 나면은 뭐 빌딩 샀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물리게 되는데 물렸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대부분 다 욕심을 냅니다. 다 욕심을 내게 되는데 욕심을 내면 결과가 10번 중에 8번은 후회를 하고 2번은 더 올라가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8번 후회한다고요? 네.
8번 후회하는 이유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아씨 내가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참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러죠. 그렇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들이 8번이 나오고요. 2번은 팔았더니 올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아, 그렇죠. 근데 아직 무너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조금 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니까 잘 가면 뭐 3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지수가 더 올라가면.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손실해서 지금 파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아까와 마찬가지 지수가 1890이 이탈되게 되면 똑같이 적으세요. 1890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걸 빨리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는 건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고 지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수가 1890이 이탈되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고 1890이 이탈되지 않으면 수익으로 다시 돌 거예요. 수익으로 돌면 27,00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한 500원, 600원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으로 돌면 그냥 파세요. 더 올라가도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주식 하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다 그랬잖아요. 1년, 2년 지나면 왜 그러는지 이종수 전문가님이 손실이 20% 이상, 이거 손실이 20%가 아닐 거야. 아마 이때 당시 물렸었으면 손실이 40% 넘게 났었네. 그러니까 손실이 그렇죠. 20% 이상 났다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파는 게 맞다라는 게 주식 경력 1년, 2년 쌓이다 보면 그게 맞다라는 게 아마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면요, 질문 있는데요. 오늘이라도 좀 올라가면 팔아요? 오늘이라도. 그럼요. 오늘이라도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파시란 얘기예요. 27,000원 이상 되면은 그렇죠. 27,500원이라도 수익 되면은 그렇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파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팔았더니 3만 원 가든 3만 2천 원 가든 4만 원을 가도 마찬가지.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으면 올라간 폭에 조정을 받기 시작, 아직 조정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조정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절반 정도 조정받으면 지금 위치에서 30% 빠질 텐데 버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버텨요 그거를? 조정받으면서 바닥에 싸게 사갖고 수익 내면 되지. 그래서 올라오면 팔아주란 얘기예요. 저기 선생님.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거기 행보를 많이 할 것 같죠?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미국 시장 애매해요. 뉴스들 보게 되면 뭐 트럼프는 경제 재개하겠다 그러는데 뭐 주지사는 뭐 아니다라고 그러고 막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자꾸 재개하냐 그러냐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인도도 지금 사태가 점점 확산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주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몇 유럽들은 이제 주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왜 얘네들이 주춤하면서 경제 재개하고 막 학교 막 그 개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걸 계속 안 좋다라 얘기하면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걸 타개하기 위해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경제 재개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이걸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 확산세가 인도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아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지금 이런 쪽들은 지금 러시아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게 확산세가 계속 특히 지금 이게 원래 날씨가 따뜻한 나라들은 확산세가 별로 아닐 거다라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주말에 많은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만약에 빼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런 악재들을 붙입니다. 지금은 안 붙여요. 왜? 시장이 올라가니까. 근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뭐 중소기업들이 망할 거다, 뭐 기업도 도산할 거다, 이런 얘기로 시장을 엄청나게 뺄 거예요, 아마. 그런 악재를 붙여다가. 원래 주식은 그래요. 다른 것도 좀 저기 해야겠네요. 1890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깨지면. 다른 거 물린 것도. 그래서 주식은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상황이 나아진 건 없는데 시장이 되게 잘 올라가죠. 이게 주식이에요. 이상해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내려가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뉴스로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니까 올라가죠. 뭐가 안 좋아도 뭐 코로나가 뭐 확산세가 나왔든 뭐다 했든 막 올라가죠, 지금. 근데 나중에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호재들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악재들만 막 붙여가지고 막 빼지면 그때서는 이제 쭉쭉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괜찮은데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바뀌면 꼭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미래산업. 미래산업 오늘, 이거는 자, 일단 차트 참 보기가 참 그런데. 자, 이거 언제 이게 100원이 깨졌나요? 이 미래산업이
예전에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에서도 잘 쳐다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항상 100원짜리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어떤 종목은 5만 원짜리고 어떤 종목은 50원짜리, 100원짜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죠. 아, 저 회사는 5만 원짜리 회사고 이 회사는 그냥 80원짜리 회사구나.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그 차이라,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왜 1,000억도 안 되겠습니까? 그냥 얘는 그 사이즈에 맞는 그 회사인 거예요. 그냥 700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전하게 하려면 시가총액이 최소한 매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3천억, 4천억, 5천억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매매가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걸 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억짜리 이하에 있는 종목들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뭐 뉴스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거래가 지금,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만약 이 종목이 더 궁금하시면 공개 방송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뉴스를 보고 한번 내가 그 재무제표라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재무제표가 이게 좋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뭐 대충 보더라도 이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안 좋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종목이었던 거고. 자,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주도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애들 보게 되면 다 실적들이 다 좋아요. 이게 다 빨간색이 아니고 다 여기 검은색, 다 좋은 것들로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종목들은 일단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사신 거니까 상담만 해드리면, 일단 매수하신 게 그래도 95원이네요. 다행히도 그래도 뭐 이렇게 비싸게 뭐 200원, 300원 사신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싸다고 사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지금 윗꼬리에 지금 거래가 팍 실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요. 원래 이렇게 전저점이 깨지면서 거래가 실리면 부도나는 종목들보다 위험하다라고 저는 주식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전저점이 깨지면서 거래가 실리는 종목은 부도나는 종목들보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뭐 선수들, 매매꾼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매로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런 데서 굳이 위험하게 모험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폭등하든가 폭락하면서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위험을 걸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자, 유나이티드 제약 모양새는 이쁩니다. 이것도 전날인가 전전날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치료제 관련주 이슈를 해가지고 뭐 회사도 괜찮아요. 회사도 괜찮은데 이게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이게 계속 폭등이 나올까 싶은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중바닥형의 이제 고점의 이중바닥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중바닥형을 주고 있는데, 이중바닥형은 확인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외바닥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전저점 자리에 지지가 있고, 이전에 여기도 지지가 있고, 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차트는 참 좋은데, 지금 보면은 뭐 수급적으로 볼 때는 기가 외국인들이 이미 다 팔고 없는 상황이고, 또다시 백신주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면 움직일 수 있는, 아직 뭐 코로나 이슈, 치료제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다시 확산세가 또다시 벌어진다라 그러면 뭐 뉴스 한번 보세요. 뭐 지금 채널 뭐 뉴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난주 토요일 날 뭐 세계는 지금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각 나라들 상황들 코로나에 대한 특집으로 막 얘기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나마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체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지금 미비하다 그러지만, 근데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에 인도 쪽이라든지 그쪽은 더 의료시설이 더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게 클 거다란 그 예상들을 많이들 해요. 물론 저도 그거는 몰라요.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확산세가 더 갑자기 그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동과 인도 쪽과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확산세가 팍, 아니면 남미 쪽으로 팍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00원 정도의 매수가 됐다면 좀 더 보유 가능하시고요. 일단 1차 손절은 1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2차 손절은 16,000원 말씀드리니까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뭐 위험하다는 얘기는 당장은 안 드려요. 하지만 조정이 시작되게 되면 올라간 폭, 산이 높으면
보면 골이 깊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주식을 많이 샀더라고요. 단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타 대응에 대해서 전혀 위험성을 아직 못 느끼실 것 같은데 단타가 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공개방송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일단 지수는 5장에서 1892탈 되지 않으면 일단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수만 살짝 살펴볼게요. 아직 1912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박스권의 흐름 가져가시도록 하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장 전략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속속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볼게요. 4828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정수 전문가님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0128님은 실전매매 정수랑 공개방송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8842님 이정수 전문가님 힘내세요.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721님은요. 상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상담 받으셨나 봐요. 9127님 주식 초보인데 이정수 전문가님 덕분에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웃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 오늘도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오늘도 하신다고 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이 끝난 뒤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오후장 전략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